안녕하십니까. 제천참여연대 상임위원장 홍창식입니다. 제가 일단 기자회견문을 읽어드리고 기자분들의 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제천시는 2016년 한방바이오 박람회 정산서를 공개하고 대행사 입찰 과정의 부정 의혹을 해명하라. 지난 11월 30일 제천참여연대는 제천시가 주최하고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주관한 2016년 한방바이오 박람회를 평가하여 보고서를 공개했다. 행사 평가 목적은 시민 혈세 15억 원이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살펴서 내년 국제 한방바이오 산업 엑스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보고서를 통해 행사와 시행 과정의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제천시와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 심지어 입찰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도 가만히 있는 것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인가? 제천시장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간 제천시는 제천참여연대의 행사 예산서 공개 요청에 부분 공개 및 비공개로 대응했다. 추후 정산서 요청에는 정산서가 도착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정산서는 행사 종료 한 달 이내에 보고받도록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인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다. 시민이 시장이란 구호에 정작 시민은 없는 이런 상황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우리 입장을 밝힌다. 우리 요구 1. 제천시청은 한방바이오 박람회 정산 내역을 공개하라. 행사 대행사와 계약서에는 행사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정산서를 보고받도록 되어 있다. 시민 세금을 사용하는 행사에 영업상 비밀을 지켜줄 이유가 없다. 비공개 시 제천참여연대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제천시장은 한방바이오 박람회 대행사 선정 과정의 의혹을 해명하라. 대행사 선정 과정에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꼭 바로잡아야 한다. 150억이 소요되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과정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는 상식적인 행정을 바란다. 3. 제천시 의회는 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천시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 조례를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지방조례로 개정하여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제천시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개정해 주기 바란다. 2016년 12월 15일 제천참여연대 이상입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평가 박람회 평가 자료를 내시고 했는데 거기에 설명도 좀 했지만 선정 과정에서 좀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뭐 행사장 규모도 뭐 계획과 달랐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제가 한번 가운데서 마이크가 그쪽에 있습니다. 보통 입찰 공모는 일반 공사와 다르게 사전에 제안서를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안서를 만드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조항들을 몇 가지를 첨부를 합니다. 제안서 내용이 다 지켜져야 될 것, 그 다음에 제안서 내용을 변경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이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미달되는 제안서가 심의에 올라가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단 가장 큰 것은 텐트에 대형 텐트가 있는데요.
800제곱미터 이상의 텐트 4동 이상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200제곱미터 2동으로 변경된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제안서에서 제안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심의조차도 받을 수 없는 서류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이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1위로 입찰이 그 결과 1위로 이제 통과된 이런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200제곱미터 곱하기 2니까 2400제곱미터로 텐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1위가 되었다면 그대로 시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3100제곱미터로 설계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이 설계 변경의 대가로서 물론 이것만은 포함이 아니지만 다른 것도 포함되지만 1억 3,2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것을 추가로 지원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행사기간에 모니터링이라는 이제 운영하셨는데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LED였다가 뭐 목공판도 변경돼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본 거랑 계획 제안이나 그 업체 제안이랑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뭐가 좀 달랐는지 행사장 뭐 운영하는 그런 시설물에 있어서 좀 상당히 좀 차이를 보이게. 네, 곧 저희들이 이제 그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해가지고 한방 바이오 박람회 기본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한방 바이오 박람회 정산 내역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한방 산업 바이오 엑스포 기본 계획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설계 변경 계약서를 저희들이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설계 변경 계약서를 보면서 이제 그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안서와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현장에서 찍어서요. 그랬더니 일단 들어가는 출입구가 제안서에는 굉장히 그 좀 웅장하고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에는 굉장히 좀 제안서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얼마나 비용이 쓰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 내역서를 그러니까 예산안을 공개를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예산안이 나와야지만 이게 적정한 가격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저희들이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개 요청을 했는데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요번에 그 행사를 개최한 업체가 그 작년에도 했던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알고 작년 행사는 어떻게 뭐까지는 아직 그 분석이 안 되고 일단 계신지. 저희들이 2015년도에 받은 정산서 내역을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예산이 과도하게 잡혔다라는 비용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들어오는 문 입구에 들어오는 조형물 하나가 가격이 약 한 500만 원대 정도에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제작한 사람들은 한 200만 원 정도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을 전부 다 제시를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도 있으신가요? 네, 행사 선정 과정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텐트 부분 그 규정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임의적으로 한 부분이 의리로 낙찰이 됐고 그 나중에 다시 또 설계 변경을 통해서 다시 예산 측에까지 이루어졌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거고 네.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사진에 나타난 그 시설물이 좀 실제 또 들여다는 것보다 좀 저렴하게 생각된 거 아니냐.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겁니다. 그것 외에도 화장실도 2동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1동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관 내 독립부수도 이게 3D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최종 저희들이 사진으로 확인한 바로는 3D가 아닌 그냥 평면이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추가 자료는 나중에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포하시는 거? 메일로 다 배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선박 축제 관련돼서 드러나는 이 문제점들이 그동안 지천시가 거의 주도적으로 주관해왔던 여러 행사들의 일종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 내년 또 계속적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을 텐데 그런 행사에도 이런 관행적인 요소, 그러니까 부조리한 관행을 못하도록 해서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한 의혹에 대해서 제천시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는 저번 때 확인 우리가 참여연대에서 그때 보도자를 냈을 당시에 이 해당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합법적으로 절차에 맞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참여연대에서 듣기로는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1200에 뭐 이런 거, 또 한 가지 뭐였죠? 화장실이 뭐 화장실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예. 뭐 영업상 비밀이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대체 방법적 나와 있는 그런 방법적 아니 이거 한번 밟고 누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라 그래요? 그 제천시에서 내가 그때 확인할 때는 하여튼 좀 참여연대에서 잘못한 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당시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 뭐라고 답변해요? 제천시에서? 저희들이 어떤 답변을 해오면 좀 덜 답답할 것 같아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저희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하면 시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사항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없어서 저희들이 2차, 3차, 4차까지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에 정보 공개 요청했던 답변은 아직 그 정산서가 오지 않아가지고 답변을 할 수 없다. 아니 아까 뭐야 그 1200에 1200 뭐 곱하기 뭐야 이게 뭐 4개인가? 네. 아까 800 곱하기 4개. 네. 이거는 제한선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왜 니네는 1200에 2개를 했냐라고 질문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또 3200으로 또 늘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느냐 이거지. 아직 답변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아까 그 발표문에서 읽었다시피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은 혹시 인정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물은 것이 의도가 그게 있습니다. 제가 확인할 때 자기가 잘못 없다고 하던데. 그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시민들께 이런 문제 의혹을 제기했으므로 시도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공개 소송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이게 다 의혹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또 별도로 어떤 형사적인 절차를 좀 밟을 그런 계신가요? 저희들이 일단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서에서 저희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형사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후에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정보 공개를 요청하거나 이렇게 이제 깊이 파악해서 문제점을 이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런 한방 축제를 포함한 시에서 추진할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이 제대로 또 행사가 되고 내용도 충실하고 또 시민이 낸 혈세도 절약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보내주신 자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뭐 추가 질문이 없으면 네. 그리고 그 참여에 대해서 박람회를 풀 현장을 둘러보고 그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회사 관계자인 모 기자가 그 사실을 알고 그 무마를 하려고 하는 이제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여연대의 그 돈봉투를 건네려다가 되돌려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으시면 그 정황이라든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참여연대에서 평가단을 꾸려서 현장에서 이제 평가 작업을 할 때부터 여러 가지 그 평가를 많이 하는 작업들의 시와 또 이렇게 분들이 눈에 보이게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대행사의 그 제천 지역 책임자로 보이시는 분이 저희 참여연대 후원금을 내시겠다, 활동을 많이 해서 후원금을 내시겠다, 그런 제안을 이제 여러 번 들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들 참여연대에다가 후원금을 봉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참여연대는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대행사에 관계된 일이고 해서 그분을 저희 사무실로 불러서 정중하게 마음만 받겠다고 하고 되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뭐 대행사 그 저기 직원이에요? 아니면 뭐 관계자 정확하게 좀 밝힐 수 없어요? 직업이라든가 뭐. 그분은 뭐 기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액수 얼마 정도? 보통 그 후원 같은 경우는 정기 계좌가 있고 그래서 하는데 봉투를 전달했다는 거는 뭐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밝히신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일회성으로 후원금을 내신 건지 뭐 밝히신 건지 그거는 노트면 필요하겠습니다. 일회성으로 우선 내시겠다고 전달하신 건가요? 그러면 참여연대에서는 그동안 후원금 받으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니, 그러니까 그 이거 사례 말고 아니 그 문제는 제가 내부에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후원금을 받거나 한 적은 이번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 제가 이제 그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어제 충청걸저 확장기 기자인데요. 그 인창순 그 저기 뭐 어떻게 되시죠? 정책이나 예, 정책위원장님하고 그때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 조사 나왔을 때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참여연대에 이렇게 저기 저거 할 수 있는 뭐 회원으로 가입이 되느냐 이러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자들이 있느냐 이러니까 아마 그 당시 뭐 이제 좀 답변을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좋다. 회비가 얼마냐 하니까 10,000원이 돼요. 근데 그럼 내가 내도 좀 회비를 좀 내도 좋겠냐 이랬더니 좋다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김창순 우리 정책위원장님한테 내가 30만 원을 줬어요. 한 달 회비가 10,000원이라 그러더라고요. 10,000원 이상. 그래서 줬더니 뭐 관계돼서 다시 돌려준다 해서 제가 돌려받은 것 뿐입니다. 뭐 어떤 후원금이 아닙니다. 그건 회사 차원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내가 내겠다 해서 또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뭐 의혹이 뭐 사실 저거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그걸 가지고 근데 저기 예. 저쪽 충청일보가 왜 그 대행사 관계자가 돼? 저희들이 판단한 걸로 이렇습니다. 파악되는 걸로는 이번 그 2016년도 한방바이오 박람회에 참여한 여러 업체가 있었는데 KBS 비즈니스와 뭐 이렇게 같이 뭐 협력해서 들어온 업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플랜이라는 회사가 있고 뭐 예람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SK플래닛이라는 회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들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아보니까 KBS 비즈니스는 이제 KBS에서 만드는 자회사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플랜은 충청일보에서 만드는 자회사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가 되신 거예요? 저 박찬기 기자가? 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시다고? 예. 근데 이 플랜이 단독으로 수주를 했나요? 저희들도 그 계약서를 전부 다 파악을 못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은 단독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명이나 이렇게 말씀이 맞나요? 사실인가요? 현장에 저희들이 그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교대로 나갔었는데 주로 이제 나갈 때 저랑 밖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참여연대에다 후원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회원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원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후원을 저번 30만 원 제한 받은 거 외에 네. 혹시 그 달달이 10,000원 말고 우리 저 참여연대가 생긴 이래 그러니까 달달이 그 회원 부당 10,000원씩 받는 거 말고 누가 이렇게 지금처럼 뭐 20이든 30이든 300이든 목돈을 이렇게 해서 뭐 후원금 한 사례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 그런 말고 사례는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100% 후원금 생각하시는 회원들 거예요. 해비로 그래서 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이다. 네. 이제 그거 받지 않아서 계속 10,000원씩만 받았지 그게 아니라서 30만 원 돈을 쳐봤나 보죠. 그래도 30만 원 돈을 안 쳐봤어요? 봉투? 당연히 돌려드리니까 세 봐야 되겠죠. 왜냐면 기자들도 촌지 받으면 쉬거든. 네. 뭐 금액이 작아서 돌려드리고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이 평가단 작업이 처음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은 9월 20일경입니다. 저희들이 평가단 모집안을 가지고 저희 회원들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평가단 모집을 해서 9월 28일부터 현장에 나가서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평가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공부가 좀 덜 돼 있고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문화연대 평가 방식을 저희들이 빌려가지고 사용해서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교정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한 석 달 동안 작업해서 11월 30일 공개를 하셨다니까 보고서를. 네. 그래서 후원금이 이렇게 들어온 거는 그 사이 언제쯤일 텐데 뭐 언제쯤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날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시나요? 저희들이 평가서를 발표하기 직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준 것도 평가서를 공식 발표하기 직전에 저희 사무실로 오시라고 해서 돌려드렸습니다. 지금 저쪽은 후원금이 아니라 폐기라고 좀 주장을 하는데 참여연대는 로비 목적, 그러니까 무마 목적의 그러니까 무마나 이런 목적의 돈, 그러니까 이런 무마의 성격의 돈이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희 참여연대는 누구에게나 사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적을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개방을 해 누구나 모든 색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연대에도 모아서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모아서 시정 의정을 감시하는 이런 단체인데, 근데 그런 뭐 후원도 할 수 있고 물론 회원 가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공교롭게도 그분이 이런 행사와 관계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저희들이 후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고맙습니다. 열시.